이번 방송 내용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스스로 검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 태평양 육군이 한반도 교전 상황 발생, hostilities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며 게시물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0월 13일 16시경에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3장의 사진을 게시하며 한반도에서 교전 발생을 대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가 사용한 문장과 단어의 원문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They are ready should hostilities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hostilities 라는 말인데 사용을 한 단어가 battle, combat, action, skirmish, engagement 등 이 전쟁과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아니라 hostility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복수형 hostilities라고 사용이 될 때에는 그 캠브리지 영영사전에 의하면 매우 격식을 갖춘 말로서 그 fighting in a war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미군에서는 적대 세력이 시작을 한 전쟁 행위와 교전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 태평양 육군이 공개한 내용 팩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미 육군 제560 의무중대 교관들이 동두천 캠프 K시에서 한국 근무지원단 제15 중대원들에게 전투 의무병 Combat Life Saver 자격 갱신 훈련을 실시했다. 각각의 한국 근무지원단 중대는 한반도에서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준비하는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병력 중 최소한 20%가 반드시 전투 의무병 Combat Life Saver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게 미 태평양 육군이 발표한 전문 내용입니다. 이 공개 내용 속에 나오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 육군 제560 의무중대는 주한미육군 제65 의무여단 예하의 제168 다기능 의무대대 소속으로 지상 의무 후송 앰뷸런스를 운용을 하는 중대입니다. 두 번째 훈련을 받은 한국 근무지원단 KSC 제15중대는 1954년도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 본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입니다. 현재는 동두천 캠프 K시에 있으며 중장비 트레일러와 지상 앰뷸런스를 운용을 하는 수송 지원 부대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얘기가 된 전투 의무병 Combat Life Saver의 자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자격은 미 육군 소속의 모든 병력이 이수를 해야 하는 기초 전투 의무 처치술 Body Aid Style Basic Life Support라는 것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메딕이라고 불리우는 전투 의무병 그리고 특수전부대 소속의 의무 전문 전투원들이 받는 고급 전투 의무 처치술 사이의 중간 단계의 수준의 전투 의무 처치술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군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매우 특화된 그 인원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는 과정인데 4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은 후에 40개 문항의 필기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하며 문제로 제시가 된 응급처치 사례를 30분 이내에 100%입니다. 수행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에서 100%를 요구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처치를 하지 못하면 생명 손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인증받으면
우선 그 전투 현장에서 총탄이나 포탄 파편에 의한 관통상과 폭발 압력에 의한 폐손상으로 발생을 하는 기흉을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있고, 외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 유발을 하는 저혈압에 대한 응급처치, 외부 동맥 절단에 의한 출혈을 응급처치할 수 있으며 척추 손상을 응급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관통성 흉부 손상을 응급처치할 수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기도 폐쇄와 호흡 부전 등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을 획득을 하면 영구적이지만 실전 배치된 미 육군 예하의 전투 여단 소속의 부대원이거나 또는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이 될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또는 티어 넘버 1으로 분류되는 부대 소속의 인원들은 매년 자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가 한국근무지원단에 대해서 리프리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으므로 미 육군 전투 의무병 자격 기준에 따라서 한국근무지원단이 미 육군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 부대로 분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Should hostilities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이 문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hostilities라는 이 복수형의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종의 금기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육군이 이 게시물을 게시를 한 것은 단순한 의무부대의 훈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미국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시점입니다. 미 태평양 육군은 이 훈련이 실시된 날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일 전 또는 수주 전에 실시가 되고 촬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 시점이 2022년 10월 12일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을 쐈다라고 밝히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명시한 성명서를 2022년 10월 13일 발표한 직후에 이 게시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시사점과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을 쐈다고만 밝혔지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이 탑재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234초 2시간 50분 57초 동안 약 2000km를 비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4일 동안 탄도미사일을 7차례나 도발한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로 바꾸며 최종 실험도 하지 않고 전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전술핵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전술핵이 마치 개발이 된 것처럼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직접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민간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급 정보 당국과 군사정보기관이 본인을 포함을 한 군사 전문가를 자처를 하는 유튜버들의 얄팍한 지식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개인의 군 경험을 일반화시키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과 언론사에서 기자라는 직업 명칭으로 보도 자료나 백기업 플랫폼에 게시를 하는 30대의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력보다 낮다고,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 육군의 태평양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US Army Pacific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밝힌 They are ready should hostilities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이 문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